역할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완성이 되면 자신감 느끼기도 하고 협동심, 인내, 끈기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오늘도 패널 윤영미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그 서울의 YTN 홀에서 녹화를 네. 하다가 제주에 내려오니까요. 정말 좋죠.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다 그럴까요? 맞아요.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참 부럽습니다. 네. 윤영미 씨, 네. 이런 말 아세요? 배령 보라 수학 아닌 게 어쩌. 무슨 보라색이 예쁘다 뭐 이런 보라색 이런 베스트? 얘기인가요? 네. 그게 아니라요. 네. 주위를 보라 수학 아닌 게 없다라는 제주도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오, 그렇군요. 배령 보라 수학 아닌 게 어쩌. 어쩌. 수학 아닌 게 없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새로운 말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 밑에 행사장 좀 둘러보셨어요? 네. 다양한 체험 활동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제주인데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2014 제주 수학 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네. 근데 이 체험이 어떤 수학적인 호기심을 높인다 이런 것은 이미 네. 입증이 돼 있는데요. 오늘 강연하실 분, 그 아이들의 수학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체험을 네.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분 한번 모셔볼게요. 네. 수학 체험의 즐거움을 알려주실 분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김영관 장학사님 모셔볼게요. 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학사님. 네. 수학을 사람들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수학은 대단히 예쁘고 아름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빨리 문제를 푸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거든요. 근데 체험 활동을 하면서 여유를 통해서 수학의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학사님, 저도 잠시 아까 그 수학 체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수학 체험하면은 어렵고 지루하고 좀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도형 맞추기랑 보드게임 이런 것도 있고요. 퍼즐 맞추기도 있고요. 어른인 저도 푹 빠져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수학적 호기심을 좀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체험을 한다는 것은 네. 보고 또 만들고 느끼면서 생각을 네.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애들이 본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노는 거. 놀이. 예, 그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노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할 때 네.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내고 새로운 걸 얻어낼 수 있거든요. 네. 흥미는 저절로 생긴다고 정말 봐요.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야 공부하자 이렇게 안 하고 자 우리 수학으로 놀자 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 말이라도 좀 놀자 하면은 아이들이 예, 신나할 것 같아서. 네. 근데요 장학사님 하면은 저희 초등학교 때 상당히 높은 분이셨어요. 맞아요. 한 번씩 오시면은 청소하고 맞아. 열심히. 우리 때는 막 양초 막 무슨 기름 이런 거 하면서 막 마룻바닥 닦고 맞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연식이 좀 되셨어요. 예. 예. 근데 그런 분을 이렇게 저희가 오늘
오시다니. 네. 지금은 정말. 머슴입니다. 그게 올바른 정신 아닐까요? 네. 근데 아무튼 요즘 뭐 수학 체험, 뭐 캠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또 아이들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좀 바빠요. 그죠? 할 일도 너무 많고 우리 뭐 브런치도 먹어야 되고 그죠? 백화점 쇼핑도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엄마들도 굉장히 자기 관리하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좀 손쉽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엄마가 마음을 비우셔야죠.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수학이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에 가보면 애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요? 정말 다만 그래요? 표현을 잘 안 할 뿐인데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을 모아서 네. 자기들끼리 어떤 공간만 만들어주면 나와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충분히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수학 싫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동안에. 네. 그러면 뭐 그게 수학 동아리, 동호회 뭐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임. 그러니까 수학이 꼭 문제 푸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하는 하고 또 이야기하고 뭐 듣고 이런 것들도 다 수학 활동이거든요. 그렇구나. 그 동아리 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체험을 하면 정말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흥미도가 높을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건 논문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네. 정말 체험 활동을 해서 흥미도가 높아질까? 학교에서 실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비교군을 네.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체험 활동을 하는 애들이 훨씬 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해요. 네. 태도도 좋아지고. 우리 수학하면은 사실 노트랑 펜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체험, 몸으로 익히는 그런 수학을 공부하라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수학 동아리, 수학 모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나요? 어른들은 동아리 활동하면 아이들이 모아서 문제를 푸는 동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그거는 혼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체험을 하면서 좀 집에서 못 해보는 것들, 다른 곳에서 못 해보는 큰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또 아니면 생활 속에서 보이는 것이긴 한데 자기들이 직접 그려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듣고 이러면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러면은 그리기나 그런 구조물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다 수학의 일부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뭐 우리가 보는 보도블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테슬레이션 수학이거든요. 뭐 축구공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각형, 육각형들이 조합돼 있거나 이번에 월드컵 때 나왔던 브라주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개의 조각이 그 바느질 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수학이에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 초반에 제주도 말로 수학 아닌 게 없다. 네, 맞아요. 배웠는데 정말 배령보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로 수학적인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지 체험으로 즐기는 수학 강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지금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원래 제주시 교육청 장학사로 갔습니다. 작년까지는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물론 수업도 하지만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애들과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이제 이런 수학 체험장 같은 거 하면서 학교에서 했던 큰 구조물 만들면서 좀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수학 동아리 활동을 통한 수학 체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반원이요? 작년에 3월 14일.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발렌타인데이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파이데이라 그럽니다. 3.14159265 이거 3월 14일 태어난 파이. 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대단히 바쁘거든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 동아리 얘네들이 와서 이번 파이데이 때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 저 하기 싫었어요. 바쁘니까. 근데 애들이 꼭 해야 된대요. 작년에는 자기가 파이데이를 기념해서 애들에게 직접 초코파이를 사서 나눠줬어요, 얘가. 근데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수학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나가는 애들에게. 근데 진행은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랬더니 실제로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탐나중학교인데 바닥에다가 원을 그리는 거예요. 보드마카로. 물걸레로 닦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닦고 보세요. 애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 놓습니다. 동아리를 만들고 애들에게 기회를 주면 생각보다 애들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발로, 그러니까 사실 발이라는 게 사람마다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을 따라서 발걸음을 세주세요. 또 원의 지름도 따라서 세주세요. 그리고 그 비율, 그러니까 그 관계죠. 지름을 따라 걸은 발걸음 수와 원을 따라 걸은 발걸음 수를 나눠보면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3.14와 근사한 값. 물론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험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도 나오지만 거의 근사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지름과 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활동을 통해서. 이게 중학교 학생들이긴 하지만 수학을 아주 좋아하는 애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3.14를 모르는 애도 있고. 놀랍게. 자, 이렇게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걸어가고. 점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애들이 잠깐 사이라도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걸어간 애와 그냥 지나가 보는 애는 당연히 다르겠죠. 저희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동아리 애들이. 팔머스 로제트라는 팔머스라는 말은 누가 팔머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외국에. 그 사람이 이런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물론 이건 옆에서 찍었기 때문에 패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거든요. 애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학은 문제 푸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를 푸는 과목이다. 공식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학을 하는 것은 공식. 공식을 잘 외우면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근데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결론인데 그 결론을 이뤄낸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 그 과정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 과정을 싹 없애버리고 문제와 결과만 남겨놓은 것들. 그거를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복잡해졌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 같은 경우는 저가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에게 지금 저쪽에 있는 애가 뭐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쟤는 점심도 안 먹고 저걸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하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혼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와야지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밥 먹는 것보단 이게 더 좋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다른 애들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나갑니다. 뒤에 쭉 연결시켜 나가면 당연히 거의 평면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넘어지겠죠.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넘어지려고 그래요.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앞에 한 단이 좀 더 있었으면 안 넘어질 것 같아요. 깔끔하게 얘기했죠. 한 단을 더 만들어라. 더 만들어라. 애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쭉 올라가니까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또 역시 두께가 좀 그렇게 두껍진 않으니까 또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또 만들어야죠. 또 넘어지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 한 단을 또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맞다. 또 만들어봐라. 그런 것들. 또 앞에 한 단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지러워 보이지만 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보이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야,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요거를 안 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긴 좀 빠졌는데 저기 좀 이상한 것 같다. 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수학이냐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수학일까? 저는 수학을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푼다는 것은 패턴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아주 몇몇 개의 숫자와 기호로 표시한 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몇몇 가지 아주 특수한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A, B, C 같은 거. 무슨 그 몇몇 가지 숫자만 달라지면 그게 수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그 모양이에요. 예. 앞에서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놀랍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들이 보다가, 이게 수학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예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패턴이 음악이 예쁘게 들리거든요. 또 아름다운 집. 이렇게 예쁜 무늬가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놓으면 그건 낙서지. 예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들, 이게 수학입니다. 여기도 보면 다 마름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름모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아무렇게나 마름모를 만들어서 끼운다고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찾아야 되죠. 관찰을 해야 되죠. 관찰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름모는 어떨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당연히 버려지는 거죠. 선택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패턴이죠. 그게 전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혼자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학교 벽입니다. 지금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쪽 교실에서 이 앞쪽으로 체육 시간 되면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떨 때는 이 더러운 손으로 벽을 이렇게 짚고 쭉 갑니다. 그러면 이 땀에 쩔어 있는 손이 자꾸 지나가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더럽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는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청소 담당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반 선생님이 자꾸 더러워져서 화가 나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냐면 행정실 기사님. 너무 더러워. 그럼 페인트 칠을 새로 해주세요. 화가 나잖아요. 그 기사님이 지나가면서 왜 저번에 다시 칠했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다가 저기 벽화를 하나 그려드릴까요? 수학 선생님이 뭔 벽화를 그려? 벽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러니까 페인트만 마련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페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벽화를 그리는데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만 그리는 거거든요. 점심시간 같은데. 자, 도마뱀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마뱀들을 패턴을 보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걸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보도블록처럼 천장에도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평면을 채우면 테셀레이션이에요. 저는 이걸 그리면서 왜 수학자들이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연구하는지를 알았어요. 대단히 경제적입니다. 벽을 그냥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화가가 와서 며칠 몇 날 그려야 돼요. 인건비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모양으로 그린다는 것은 누구나 한 가지 색깔로 칠한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그림 잘 그릴까요, 얘네들? 잘 못 그립니다. 잘 못 그리는데, 그렇죠. 멋있죠.
여기 보면 저 위쪽에 것은 이제 뭐 저가 그린 겁니다. 제가 그렸고 이쪽에 보면 눈이 한쪽으로만 모여져 있잖아요. 도마뱀이 약간 아픈 도마뱀 같고 저쪽에는 팔뚝이 너무 굵어요. 이쪽에 꼬리가 너무 굵고 근데 얘네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대단히 아름다워요. 애들이 끝까지 그리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애들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큰 지우대식 돔을 만들었었거든요. 애들한테 기회를 주면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분업을 해요, 분업을 하면서 너는 이걸 해라, 너는 뭘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곳은 누군가 가서 저쪽이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보자.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다 만들고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요 애들이 만든 것을 서울에 2012년도에 세계수학교육자대회 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 속에 사람들이 소원을 붙여놨습니다.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학교 애들 이야기하면서 해내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완성된 작품입니다. 요거는 학교 현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애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이런 큰 구조물을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어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점심시간에 만들려고 그러면 다들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요거는 사이클로이드라는 겁니다. 가장 빨리 떨어지는 곡선이에요. 이것도 한 달 반 정도 걸렸는데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해내는 겁니다. 보면 열심히 만드는 애와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사진에 많이 보여요. 열심히 만드는 애는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남들 다 이해했는데 한참 있다가 아 그래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제주 수학축제에 왔어요. 분해를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시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 눈빛들을 보세요. 애들 우리 미래잖아요. 얘네들이 지금도 지금 그 밑에서는 큰 구조물들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쟤네들이 생각한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행복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사실 집에서 하긴 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저는 저런 활동들을 허용해주는 엄마, 아빠, 또 선생님들 이런 사회가 됐으면 애들이 좀 더 수학을 행복하게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학 체험 활동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건지 뭐 만들기 미술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장 학사님 말씀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냥 만들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학적 원리를 체득하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소통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애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어떤 애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그것을 네. 이야기해주고 또 듣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고를 하게 되니까 생각하는 과정이 수학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수학이 계산이 아니라 예술이기도 한 것 같고요. 맞아요. 저런 구조물 같은 거. 인문학이기도 하고 사회학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수학 놀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정말 일부 강연 들으면서 아니 저런 수학 동아리면은 저도 당장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뭐 탐구 활동, 뭐 어떤 체험 학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네. 있고 수업 시간 이후에 하는 어떤 그 수학 동아리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한데 2012년도에 세계 수학 교육자 대회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란 게 네.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문제만 푸는 줄 알았는데 네.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 사실은 저희들이 수학하면 문제를 푸는데 워낙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문제 푸는 것만 수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이외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를 수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로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변화하는 그 과정을 봤더니 이게 수학적인 사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동아리를 수학 동아리라고 하면 수학 동아리 활동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학 선진국이잖아요. 그쵸.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성적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행복도는 낮다 그래요. 아. 그 이유는 문제 푸는 쪽에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활동에도 강조를 많이 하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지금은 수학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만 잘 하는데 저런 다양한 활동하다 보면 정말 수학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1부에서는 이 수학적 호기심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 강연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혼자 노는 수학입니다. 혼자 즐기는 수학. 아, 이번엔 혼자서. 예, 혼자서 하는. 네, 알겠습니다. 김영관 장학사님의 강연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저는 무슨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땐 혼자 앉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요거 한번 보세요. 저기서 뭐 찾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예, 6954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들이 하시는 게 자동차 번호판 보이면 저것들을 더하고 빼고 그래서 뭐 1부터 뭐 10까지 만들어 봐라.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남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쭉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3309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한 5일 동안 찾아봤는데 한 번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구구단을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안 만들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2개를 봤어요. 마음을 비우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6954라는 구구단 중에 하나인데, 제가, 놀리지 마세요. 구구단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혼자 즐기는 거잖아요. 아까 6954가 없잖아요, 저기. 1년 반을 찾았습니다. 1년 반을. 근데 제주도라는 곳은 이게 한정돼 있어서 보이는 자동차는 이미 한정이 돼서 그러니까 없는 번호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번호판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주면 보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찍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2013년 8216은 2012년 11월 30일 울산에 있는 최수연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찾으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지나갈 때 늘 번호판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번호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호판도 봐요. 8208, 8208. 이거는 4자리잖아요. 8208이니까 8을 4번 곱하고 2를 4번 곱하고 0을 4번 곱하고 다시 8을 4번 곱해서 더하면 8208이 돼요. 자아도취스러워 합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9474도 그런 수예요. 길을 가다가 그런 수를 만나면 그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혼자 시간을 때우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찾고 있는 것은 142857이라는 수입니다.
앞에 0을 붙이면 0.142857, 7분의 1이라는 수입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하면 7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285714 이렇게 됩니다. 신기한 수예요. 3을 곱하면 세 번째가 4니까 0.428571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6개월 동안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에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것만 만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중간에 하나만 틀려도 복권 당첨된 것처럼 야, 기분이 좋거든요. 이거는 수학적인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수학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연필들이라는 건데 외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3, 4년 전에 봤었어요. 만들어 봤거든요. 2년 동안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고무줄을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들어 봤거든요.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들겠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찰을 해야죠. 이게 뭘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해서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처음 누가 와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 설명을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또 설명을 해요. 화가 나게 못 알아들어요, 얘가. 근데 관찰을 가만히 하다가 어느 날 얘가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와요. 이런 혼자 즐길 수 있는 수학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력이거든요. 이거 자르는데 이걸 자르려면 많이 화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안 잘라요. 집에 애를 시키거든요. 하나 자르면 500원 주겠다. 근데 너무 빨리 잘라서 석 장에 500원. 그래서 같이 만드는데 패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이걸 관찰할 수 있게끔 하세요. 엄마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부모님들과 이런 기회를 만들면 사실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엄마들은 애들보다 훨씬 인내력도 없고 화도 많이 내요. 그러면서 끝나고 가면서 막 혈압이 높아져서 저희들한테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시키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즐기면 괜찮아집니다. 엄마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애들 다 잘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비슷한 모양을 보여드린 것은 패턴이 같은 것들이에요. 디자인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디자인이 다르지만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니트를 오늘 하나 자르고 내일 하나 자르고 이걸 완성시키는데 뭐 한 달 걸려도 괜찮잖아요, 이게.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혼자 만드는 것은 저런 게 있어요. 혼자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동아리는 여럿이 같이 하지만 그 동아리 속에서 나의 역할이 있거든요. 혼자라는 역할. 요거를 보면 정말 저도 못 만들어 봤으니까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한 며칠 동안 이걸 만들거든요. 나중에 와서 저한테 막 자랑합니다. 나는 이쪽 부분을 만들었고 나는 이쪽 부분을 만들었고 근데 각각의 영역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잘 안 되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자기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건 보세요. 5m짜리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한 달 동안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위에 있는 큰 구조물을 끝부분 3개가 지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소원을 달았어요, 얘네들한테. 보이진 않지만 소원표를 만들어서 이게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날 약간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초 버텼냐면 3초 버텼습니다. 3초 버텨서 무너졌어요. 얘네들 빗자루 들고 이거 올려놓았거든요. 내일 다시 만들어요, 선생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고정시켜놓고 갔습니다. 그날 제주도 아시죠? 바람.
천둥치고 벼락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나무가 꺾어질 것 같았어요. 학교 가보고 싶었지만 이 비바람에 가서 뭘 하느냐? 가봤더니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애들을 정말 우리 훌륭한 애들이 와서 다 치워놨구나. 근데 가봤더니 현관이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놨어? 그랬더니 애들도 잠을 못 잤답니다. 저처럼. 이게 바람이 불어서 얘를 어떻게 하냐. 아침 일찍 와봤더니 얘가 없대요. 선생님이 와서 치웠구나. 막 좋아했는데 학교 어느 곳에 봐도 없었어요. 이게 저 소나무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목숨을 걸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왜? 정말로 에너지를 많이, 정을 많이 준 거거든요. 이런 몰두할 수 있는 기회, 또 그걸 허용해주는 분위기들. 이게 어느 누군가가 한 사람 중간에 잘못 만들면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역할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완성이 되면 자신감 느끼기도 하고 협동심, 인내, 끈기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래 완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재료가 많이 들어서 못 해본 거거든요. 요번에 만들어 봤었거든요. 한 10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애들에게 시키는데 이거는 저도 참여를 했어요. 왜? 애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틀 동안, 아주 오래는 아니죠. 이틀 내내 만들었어요. 이틀 내내. 저 위에 올라가면서 저 하나를 끼우는 애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렇게나 끼울 수가 없거든요. 파악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밑에 이렇게 누워있는 애, 엎드려 있는 애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성공한 느낌은 애들을 아주 크게 성장시킵니다. 자신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문제를 많이 풀게 하다 보면 실패를 또 많이 하게 돼요. 반복하다 보면.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의 문제를 오랫동안 풀면서 친구하고 대화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도움은 주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혼자 풀었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멀리 더 보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5개의 대칭들. 그냥 지나갈 때는 안 보이는데 다 지나가면 보여요. 멋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여럿이 같이 사는데 역시 그 여럿도 혼자만 있어서는 여럿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자기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기회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럴 땐 집에서 수학 동아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엄마, 아빠, 너와 나. 삼촌도 끼워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동아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제 풀던 수학이 아니라 이제는 수학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수학은 단지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을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은 또 그런 부모님들과 저희들은 또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 장학사님의 2부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그 장학사님의 수학에 대한 열정, 정말 숫자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번호판 하나도 쉽게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번호판 볼 때 뭐 천사나 아니면 제 생일 뭐 1105 아니면은 제 번호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런 거 보면 반가워했었는데 이제는 번호판 보면서 저렇게 수학도 한번 네. 그 뭐지 구구단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참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정말 예, 좋아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 재미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옛날에 장학사님 참 무서웠는데 이런 장학사님 있었다면 제가 훨씬 더 옛날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수학 선생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네. 학교가 바뀌지 않았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다 드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생각나는 게 네. 초등학교 때 이제 그 과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전구 만드는 이런 이제 숙제가 있어서 맞아요.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그게 신기했는데 엄마 나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와서 막 펄쩍펄쩍 뛰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진짜 뭐 과학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엄마 아빠의 약간 그 오버하는 그 리액션? 칭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저도 아이가 둘 있는데 첫째는 좀 외향적이고 둘째는 약간 내성적이에요. 그렇다면 첫째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시키고 둘째는 아까 혼자 만드는 거 예, 그런 거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생각인가요? 엄마도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가족 동아리, 가족 동아리. 가족 수학 동아리. 가족 수학 동아리. 아 그럴까요? 예, 네. 이모도 끼우고. 네, 참 괜찮은 동아리 활동 굿 될 아이디어네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 2부 강연을 다 들어봤으니까요. 이제 궁금증을 또 풀어봐야 되겠죠. 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시간입니다. 장학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강연 들으시면서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학교에서는 수업을 너무 딱딱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장학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사님 왜 그러셨어요? 혼자만 재밌게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재밌게 네, 하셔야죠. 공유 좀 해주세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그 판서 위주 네. 예,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생님들도 그 체험전 같은 데 많이 가면서 그 많이 느끼시고 또 네. 사회가 변화하다 보니까 연수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업을 애들에게 돌려주자. 애들이 발표하고 또 애들이 질문하고 그런 수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입시 위주의 입시라는 네. 게 있어서 사실 고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좀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것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네. 또 나름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학사님, 학교에서 어쨌든 요즘에는 이런 수학 동아리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학교 말고도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요즘에 그 수학 체험 활동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네. 이 체험전 같은 경우가 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전국적으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 연구회 선생님들끼리 동아리를 선생님들끼리도 동아리를 조직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체험전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짧게 하긴 하지만 네. 그런 것 기회에 좀 참여해 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그 방과 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 자체적으로도 네. 그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모아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 체험전 같은 거는 참여하려면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오나요? 검색해 보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네, 힘 좀 써주시기를 그치.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고 싶어도 사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는 걸. 장학사님이 지금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또 어깨가 무거워지시는 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수학과 친해지려면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한데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려면 오늘 강연에서 들으신 것처럼 수학적 체험이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해보는 게 참 좋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를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